소화변비와 식사관리 4편. 소화변비란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어떤 상황을 소화변비라고 하고 왜 소화변비가 발생하는지와 변비 상황을 체크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변비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변비로 진료받은 27.7%가 10살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변비, 즉 소화변비는 매우 흔하게 걸리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변비는 신생아와 영유아에게서 설사 다음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특별한 병이 없이 식사와 연결된 변비가 대부분입니다. 변을 매일 보지 않는다고 변비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변의 횟수보다 변의 상태가 더욱 중요합니다. 변비는 배변 횟수가 줄거나 변이 과도하게 딱딱하게 굳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배변의 횟수가 적고 변이 굵고 딱딱하고 배변할 때 통증이 심하여 대변 보기가 힘든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변비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신생아의 경우 굳은 변을 하루 1회 미만으로 볼 때입니다. 두 번째, 영아의 경우 굳고 단단한 변을 3에서 4일에 한 번 볼 때입니다. 세 번째, 연령과 관계없이 크고 건조한 변을 보며 배변할 때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입니다. 네 번째, 많은 양의 변을 보면 호전되는 복통이 있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 배변과 배변 사이에 묽은 변을 지릴 때, 즉 단단한 변이 장에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묽은 변이 흘러나올 때입니다. 참고로 아이들의 변비는 기능성 변비라고 해서 성인 변비와 다릅니다. 소아의 기능성 변비는 모유에서 분유로 바꿀 때, 이유식을 시작할 때, 생우유를 먹기 시작할 때,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할 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 잘 발생합니다. 돌이 지난 후 생우유를 많이 먹어서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학교에 다니면서 필요한 때 화장실에 가지 못하거나 불편한 학교 화장실 때문에 참아서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 만성변비의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성변비는 음식 환경의 변화, 열성 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가 먹는 양이 줄어들어서 생긴 급성변비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변과 관련된 불편감이나 통증 또는 배변 간격 지연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변비로 정의하였으며 다음의 증상 중 2개 이상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소아만성 변비라고 합니다. 주 1회 이하의 배변, 주 1회 이상의 대변 실금, 과도한 대변 정체의 병력, 고통스럽거나 힘든 배변 또는 변을 참는 자세나 행동 또는 배변 시 통증 동반 등 직장의 큰 대변 덩어리로 복부 진찰에서 촉지되는 변, 굵은 대변으로 변기가 막힌 병력, 변기가 막힐 정도의 대량 배변, 동반되는 증상으로 보챔, 식욕 감소, 조기 포만감이 있으며 대변 후 동반 증상이 사라짐 등의 증상입니다. 만약 만성 변비가 의심된다면 소아과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배변 의자에 앉기를 거부하면 직장 내에서 대변이 정체되고 변이 딱딱해져서 배출되지 못한 채 항문을 막게 됩니다. 배출되지 못한 변이 직장 내에 계속 정체하면 직장이 확장되고 대변 감각 수용기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배변 욕구가 사라집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면 정체된 대변은 더욱 딱딱해져서 대변 도중에 통증을 일으키거나 항문에 상처를 냅니다. 이로 인한 통증 때문에 아이는 화장실에 가기를 더 거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변비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영상 설명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여 관련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아변비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아변비가 발생하는 시기는 다양합니다. 모유에서 분유로 바꿀 때 모유보다 분유의 수분이 부족하여서 변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유식을 시작할 때 섭취량 또는 섬유소가 부족하여 변이 생성하는 양이 부족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우유를 먹기 시작할 때 우유를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밥과 반찬을 별로 먹지 않아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할 때 훈련을 지나치게 너무 일찍 시작하여 스트레스 받아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 환경 변화로 익숙하지 않은 화장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을 때 신체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뇌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부족해도 몸에서 잘 느끼지 못해 대장 운동이 둔해져 변비가 악화되기 쉽습니다. 즉 소아변비의 주요 원인은
섬유소 부족, 수분 섭취 부족, 식사 섭취량 부족이 많으며 스트레스와 활동량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시기별로 소화변비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생후 5일 정도 되는 신생아는 하루에 3에서 4회 정도로 변을 자주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 6주경이 되면 모유 속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변의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 12개월 이전에 돌이 안 된 영아의 경우 모유만 먹는 생후 4주 이내의 아기가 하루에 변을 1회 이상 보지 않으면 모유의 양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유량이 적다면 분유로 보충을 하고 이유식을 하는 경우는 중간에 채소나 과일을 직접 갈아서 주스로 섭취하도록 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분유를 먹는 아기의 경우 변비 증상을 보일 때는 농도를 체크하고 분유 타는 방법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이유식을 시작하는 아이의 경우 전체적으로 먹는 양이 부족하고 편식을 하는 경우와 장의 운동성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먹는 양이 적은 아이의 경우 대변이 토끼 똥처럼 양도 적고 딱딱한 변비가 오게 되고 그에 따라 식욕이 부진한 아동의 경우 변비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아이에게 채소와 과일, 수분 섭취를 잘 챙겨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운동이 약한 아이의 경우 잘 먹더라도 변비가 오기 쉽습니다. 아이들의 장은 어른보다 탄력성이 좋아 대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항문에서 대변을 보려는 변이도 사라지고 대변 시에는 통증으로 대변을 보기 싫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는 아이의 경우 이른 대변 훈련 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대변을 지나치게 참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변을 참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변은 더욱 굳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니 배변 훈련 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식이 요인으로는 변의 부피를 크게 하여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을 경우와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이가 먹는 것과 배변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비 상황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배변 여부와 하루에 몇 번 배변하였으며 형태와 색은 어떠했는지 정도만 체크합니다. 만약 변비가 있는 것 같다면 표와 같이 다른 사항들도 체크해봅니다. 소화변비는 대부분 만 4개월을 전후로 증상이 나타나므로 이때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아이의 변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달간 배변 상태를 기록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되거나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변비가 3주 이상 지속될 때, 변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항문 내에 대변이 있으나 배출하지 못할 때, 항문 밖으로 묽은 변이 새어나올 때, 항문이나 그 주위 피부가 헐어 아파하거나 피가 나올 때, 치질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소화변비와 식사관리 5편. 소화변비 식사관리에서는 식사를 어떻게 해야 변비를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편에서 만나요.